예, 방금 소개받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장시준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원격 수업 이제 저희들이 한 3개월 정도 경험을 했는데, 이러한 경험들이 좀 향후 어떤 식으로 좀 우리 미래 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우리의 지금까지 운영했던 거를 좀 반성할 부분이 있으면 반성하고, 그다음에 또 어떤 새로운 방향을 거기서 좀 모색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우리 기관에서 이학습터를 운영하긴 했습니다만, 그런 여러 가지 좀 운영 사례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좀 발전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장표와 같고요. 바로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관계로 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디지털 기술과 관련해서 저도 그렇지만은 요번 원격 수업을 계기로 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저 개인적으로도 이거 관련해서는 실제로 이제 디지털 기술이 교육 혁신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간에 많은 연구가 있어 왔습니다. 좀 핵심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세계 각국이 ICT의 이제 교육적 활용을 위해서 좀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기술이 교수 학습 환경을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실제로 ICT에 대한 효능감이 생각보다 높지 않고, 특히 이제 선생님들께서 수업에 주로 보완제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 효과성을 측정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라는 좀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번에 이학습터가 주요 플랫폼으로 사용이 됐는데, 원래 하루에 한 4만 명 내지 5만 명 정도 학생들이 이용을 했던 서비스입니다. 근데 지금 온라인 수업 상황이 되니까 한 300만 명 정도 갑자기 이제 서비스를 증설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볼 수 있듯이 실제로 이제 아직까지는 학교 현장에서 ICT를 보완제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 원격 수업 같은 경우도 좀 생각해 보면은 초기에는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저희들이 원격 수업이라는 수단을 선택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이제 등교교육이 완료된 상황에서 보면은 실제로는 서비스가 문제가 아니라 결국 수업에 대한 어떤 관점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선행이 돼야 되겠다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됐고요. 실제로도 이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초기에는 플랫폼 활용이라든가 접속 문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불만이 많으셨는데, 진행될수록 이제 수업 본연의 본질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경향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사 결과에 따르면 실제로 이러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다고 해서 그러한 기술의 활용이 반드시 성취도와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디지털 기술이 효과성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게 좀 핵심적인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피사 결과를 보면은 저희 이제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었느냐라고 했을 때 잘 된 부분도 있고 안 된 부분도 있는데, 크게 이제 인프라 측면하고 아까 선생님들이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데이터가 있어서 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학생들이 이제 원격 수업 관련해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집에서 혼자서 공부할 수 있는 장소가 그렇게 만만치 않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사회적 격차와도 관련된 문제일 것 같은데요. 실제로 OECD 평균에 비해서 학생들이 현재 가정에서 혼자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마땅치 않다라는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 데이터는 학생들이 실제로 디지털 학습을 위한 PC를 제대로 갖추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이 부분도 역시 OECD보다는 약간 낮은 수준으로 이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관련해서는 OECD 평균에 비해서는 좀 상당히 많이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일부 학교에서는 좀 접속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있고, 그리고 모든 교실에 사실 인터넷이 접속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아마 이제 정부 차원에서 이번에 특별교부금 등을 투입해서 모든 학교에 인터넷을 보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OECD보다는 좀 나은 수준입니다만은 학교 간 격차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실제로 기기를, PC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느냐라는 측면에서도 역시 OECD보다 약간 낮은 수준으로
학생들이 그 적절하게 소프트웨어를 구동할 수 있는 역량이 좀 미흡한 측면이 있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다음은 선생님들은 그렇다면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가라고 했을 때 그 우리나라의 선생님들께서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ICT 활용 역량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OECD 평균을 크게 상회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그 지역 간, 학교 간 격차가 선생님들의 그 ICT 활용 역량의 격차가 굉장히 작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원격 수업 상황에서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시고 또 그 여러 가지 그 시간에 대한 투자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선생님들께서 그 디지털 기기를 수업에 활용하기 위해서 준비하거나 그런 데는 좀 굉장히 부족한 시간을 가지고 계시고 그 다른 업무들이 많기 때문에 그 이런 선생님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좀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그 좀 데이터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들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서는 뭐 전문 자원의 가용성이라든지 실제로 뭐 기술 보조 직원 같은 것들이 아까 홍선주 목사님께서도 좀 필요하다고 말씀 주셨는데 이런 거에 대한 지원은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현재.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번에 그 원격 수업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시고 고생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이런 것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그 실제로 그 이번에 이제 여러 가지 플랫폼들을 선생님들이 좀 활용을 하셨는데 그 이학습터를 중심으로 해서 선생님들이 실제로 어떤 식으로 그 수업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 또 이렇게 수업을 하셨는데 한계는 무엇이었는지 한번 좀 간단하게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학습터를 중심으로 한 8가지 정도로 제가 카테고리를 나눠봤는데 첫 번째 4가지는 이제 선생님들이 어떻게 수업을 하느냐라고 봤을 때 이학습터에서 제공하는 기본 콘텐츠들을 선생님이 주로 활용을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뭐 아시겠지만 국가에서 제공하는 콘텐츠가 어느 정도 좀 정형화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콘텐츠가 부족하다라고 많이 느끼셨어요. 실제로 수업의 완전 대체를 위해서는 콘텐츠가 좀 많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콘텐츠가 부족하다. 그래서 다양한 콘텐츠를 요구하는 선생님들이 한 65.4% 비율로 콘텐츠가 부족하다라고 응답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그 이학습터를 운영하면서 저도 좀 못 봤던 부분이긴 한데 선생님들이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학급을 운영하고 교사 간 협력 수업 등의 좀 새로운 방법을 모색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클래스를 개설하고 초등학교 같은 경우 부담임, 학교별로 이제 부담임이라든가 그런 형태를 운영하면서 그 선생님들끼리 협력 수업을 하는 형태를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 선생님께서도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해서 활용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시고 그 수업 부담이 굉장히 좀 커지는 좀 부작용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측면에서 보시면은 저작권과 관련해서 선생님들이 굉장히 활용에 어려움을 호소하시고 여기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뭐 이학습터에서도 LMS 기능이 있기 때문에 개인별 학습 현황을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만은 뭐 시스템에 아직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단편적인 학습 활동 데이터만 확인하는 수준에서 좀 서비스를 활용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들께서 그 이학습터를 통해서 출결관리라든가 그 학생들과 상호작용하고 그 유연하고 그 다양한 형태의 수업을 운영하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셨는데요. 근데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선생님들의 역량과 관련된 문제들이 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선생님의 역량에 따라서 어떤 선생님들은 좀 굉장히 다양한 형태, 오히려 그동안 학기 중에 활용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다양한 그 기법들을 활용하셔가지고 수업을 하셨는데 또 일부 선생님들은 콘텐츠를 제공해주는 수준에 그치는 좀 그런 그 양극화 현상이 일어났던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좀 아쉬웠던 부분은 이 학습터에서 평가 기능을 좀 제대로 구현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실제로 학생들을 평가하고 뭐 여러 가지 학생들한테 뭐 과제 제시나 그런 것들을 함에 있어서 조금 불편함을 느끼셨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학부모들이 학생들의
공부를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면은 좀 학생들이 실제로 효과를 거두기는 좀 약간 한계가 있지 않았나라는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학부모 계약이란 말이 있었는데 실제로 그 학부모가 제대로 지원하는 학생들과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는 학생 간에 좀 격차가 발생되는 건 좀 저희들이 좀 살펴봐야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 몇 가지 데이터를 좀 간단하게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첫 번째 장표에서 보시는 그 학생들이 이제 언제 접속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이제 학교 수업의 형태와 마찬가지로 9시가 되면 이제 접속률이 확 올라갔다가 점차 떨어지는 형태를 보이는데 이게 원격 수업임을 감안하면은 좀 이러한 그 시스템의 분산, 학습 시간의 분산이 좀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는데 이는 그 출결 정책, 뭐 교육청의 뭐 출결 정책이라는 그런 것과 맞물려 가지고 실제로는 그 학생들의 그 활동들이 굉장히 좀 정형화된 패턴을 보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플랫폼들이 많이 활용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방금 이학스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뭐 이학스터 외에도 EBS 온라인 클래스, 뭐 중학교와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EBS 온라인 클래스, 그다음에 구글, 그다음에 뭐 밴드 등등 선생님들이 굉장히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하셨는데 이런 플랫폼들 간의 연계가 전혀 없다 보니까 그 실제로 통합적인 학습 관리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좀 어려움을 느꼈다는 말씀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선생님들이 직접 제작하는 콘텐츠의 수가 굉장히 많았다는 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국가 수준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로는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셔서 그 교사 자체 제작 콘텐츠가 급증했는데 이런 콘텐츠들을 향후 좀 어떻게 그 좀 관리해 나갈까에 대한 문제도 지금 현재 과제로 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선생님들께서 한 가지 형태의 수업 방법을 고집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 다양한 형태의 수업 방식을 그 블렌딩 해가지고 선생님들이 그 굉장히 좀 창의적인 형태의 수업을 많이 해주셨는데 좀 이런 점을 본다면은 실제로 원격 수업을 위해서 좀 다양한 형태의 수업 모델이 좀 개발되고 공유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이학습터라든가 EBS 온라인 클래스가 굉장히 한계가 많은 플랫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빠른 시간 내에 이런 플랫폼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초기 원격 수업이 좀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실제로 한 67% 선생님들께서 국가에서 제공하는 플랫폼을 활용함으로써 어쨌든 초기에 좀 혼란을 좀 넘어설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 수업 형태도 말씀드렸듯이 좀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뭐 실시간 온라인 수업, 그다음에 선생님들이 직접 콘텐츠를 만들어서 활용한다거나, 그다음에 과제 중심 수업이라든가 콘텐츠와 온라인 수업을 혼합해서 활용한다든가, 그 또 가장 좀 많이 얘기됐던 게 그 실시간 온라인 수업에 대한 이슈가 좀 굉장히 선생님들한테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데이터를 보면은 실시간 온라인 수업을 그 방법을 선택한 선생님들은 한 6% 미만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실제로는 그 여러 가지 뭐 줌 등을 비롯해서 논의가 이슈가 되긴 했는데 학교 현장에서는 그거 외에는 좀 다양한 형태의 수업을 좀 선호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 원격 수업에 대한 선생님들의 좀 반응을 저희들이 한번 빅데이터 분석을 한번 해봤는데요. 요거는 원격 수업 준비 단계, 그러니까 계약 이전에, 온라인 계약 이전에 선생님들이 어떤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저희들이 분석을 해봤는데, 그 첫 번째로 좀 눈에 띄는 것은 시간표 운영과 관련된,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그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해서 지침이 내려왔는데 거기에 좀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혼란을 느끼셨던 기억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를 해주셨고,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이제 동영상 링크 탑재라든가 뭐 쌍방향 수업 준비 실행과 관련된 실제로 플랫폼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선생님들이 관심이 좀 그 준비 단계에서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반면에 그 실행 단계 교사 반응을 보면은 그 실제로 플랫폼을 어떻게 수업과 연계시켜서 좀 고도화시켜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제 제출이라든가 촬영이나 편집 도구의 지원이라든가 플랫폼 접속 오류 등등과 관련해서 초기에는 이제 플랫폼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좀 초점이 맞춰졌었다면은 실제로 진행하면서 수업 본연의
좀 필요한 부분들이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데 관심의 초점이 이동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비교를 해보면 초기에는 플랫폼 활용 방법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은 실제로 수업 진행 단계에서는 플랫폼이 수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좀 개선이 될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선생님들께서 많은 좀 지적을 해주신 걸로 저희들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이 워드클라우드를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원격 수업이라고 해서 결국 중심은 수업인 거죠. 플랫폼이 아니라 수업인 거고, 선생님들께서는 다양한 형태의 기기 또는 기술들을 활용함에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부분은 바로 수업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좀 가장 컸던 것으로 좀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수업 유형에 따른 만족도는 보시면 알겠지만 강의형, 활동형 콘텐츠를 좀 혼합한 형태를 선생님들께서 활용을 하셨고, 여기에 만족도가 좀 가장 높았다라고 저희들은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요청하는 원격 수업과 관련된 보완 사항으로는 몇 가지만 좀 간단하게 언급을 해보자면은 교과와 수업 주제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수업 방식이 좀 혼합돼야 된다라는 측면, 그리고 학교와 가정의 인터넷 환경, 무선 인프라 환경이 좀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측면, 그리고 초등학생 같은 경우 기기 작동이나 콘텐츠 이용 방법 등에 대해서 좀 별도의 안내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필요했다라는 등등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작권 문제를 좀 지속적으로 선생님들께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그렇다면은 저희들이 좀 몇 가지 데이터를 중심으로 원격 수업의 현황 어떻게 운영됐는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좀 시사점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소위 말하는 서비스 모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됐던 것 같고요. 이학습터라든가 EBS 온라인 클래스, 국가에서 제공하는 플랫폼인데, 이러한 플랫폼이 어쨌든 간에 좀 빠른 시간 내에 구축이 되면서 정책을 안정화시키는 데는 기여를 했습니다만은, 향후 이런 것들이 좀 발전 모델을 제시하지 않으면은 이런 성과를 좀 그대로 이어가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한 44%의 선생님들께서 원격 수업을 앞으로도 활용할 생각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좀 요 수치에 대해서는 좀 해석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어느 정도 향후에 이런 원격 수업을 좀 제대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다시 한번 분석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성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 내부적으로는 선생님들께서 ICT를 아주 잘 활용하시는 선생님들 비율이 한 15%에서 20% 정도로 그동안 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 경험을 통해서 어쨌든 원튼 원하지 않든 ICT를 한번 활용해 보음으로써 향후에 좀 이런 서비스들을 활용할 수 있는 좀 여지를 마련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좀 다양한 수업 방법에 대한 모색이 이루어졌다는 데 큰 의의를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술 활용이 중요합니다. 근데 중요한데, 말씀드렸듯이 기술 활용에 그치면 안 될 것 같고요. 이 기술을 교실 수업과 연계해서 좀 향후 발전된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좀 미래교육 체제를 만들어 나가는 필요성이 좀 대두됐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교실 수업의 혁신 가능성, 이거는 말씀드렸듯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좀 결합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이번 원격 수업 기간 동안 선생님들께서 경험을 한 것이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다면 어떤 형태로 저희들이 원격 교육이라든가 디지털 교육이 방향성을 잡아야 될까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어찌됐든 저희들이 위기 대응의 방법으로 원격 수업의 경험을 3개월 동안 소중한 경험을 했는데, 이러한 경험을 향후 이제 미래교육 체제라고 하면 이제 교육 과정도 있을 수 있고, 교수학습 방법, 평가, 환경,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좀 개선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런 것들을 구축할 수 있는 기제로 좀 기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원격 코로나가 종식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2학기 때도
그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거란 전망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포스트 코로나도 중요하지만 그 이 감염병의 시대,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는 어떻게 저희들이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서비스들을 좀 그 최대한 안정화시키고 선생님들께서 요구하는 다양한 그 플랫폼의 기능들, 그 다음에 요구사항들을 좀 반영해서 현장의 요구사항이 좀 제대로 반영되는 단계적인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 마지막으로는 그 지금 제가 이제 공공 중심의 서비스를 말씀드렸는데, 좀 민간이 개입해서 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좀 모델을 만들어가는 게 어떨까. 그래서 뭐 교육부에서도 현재 K 원격교육, 뭐 K 에듀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하시는 것 같은데, 관련해서 그렇다면은 한국형이라는 말을 규정할 수 있는 우리말의 특성이 과연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저는 좀 그 우리나라의 장점이라는 게 공동체성, 그다음에 그 다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우리 한국의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특성들이 잘 반영된 그 에듀테크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요거는 현재 그 저희 원이 그 교육부와 같이 향후 그 원격 교육을 위한 플랫폼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 지금 현재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그 공공 영역과 민간 영역을 좀 구분해서 공공의 역할과 민간의 역할을 좀 충실하게 각각의 영역에서 충실히 그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이 플랫폼에 담아보자라는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첫 번째로는 그 이번 원격 수업 기간 동안에 선생님들의 요구를 좀 반영해서 그런 요구들이 서비스에 반영이 돼야겠다라는 부분입니다. 먼저 선생님들은 그 방과 후 수업, 정규 수업, 그다음에 가정에 연계된 그 블렌디드 환경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요구들이 있습니다. 뭐 물론 지금은 원격 수업 중심으로 그 이런 그 플랫폼이 운영되고 있습니다만은 뭐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에는 그 가정과 학교가 좀 연계된 형태 블렌디드형의 그 수업이 좀 많이 요구될 것 같고, 여기에 이것을 지원할 수 있는 플랫폼이 구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양한 콘텐츠를 좀 한 번에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리고 정보 자원, 디바이스, 데이터 등등이 그 굉장히 좀 그 관리가 어려운 영역인데, 이런 관리 업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됐다라는 그 요구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민관 협력 모델이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미 선생님들께서 다양한 형태의 민간 플랫폼을 현재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뭐 말씀드렸듯이 구글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뭐 화상 툴로는 뭐 줌이라든가 그런 거 굉장히 선생님들이 많이 사용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그 민간의 플랫폼이나 기술들이 학교 현장에 좀 다양하게 접목될 수 있는 그런 그 협력 모델이 발굴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공공 영역에서는 어떤 그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라고 봤을 때는 그 서비스에 대한 표준,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좀 그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 표준을 좀 제공을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무엇보다는 그 국가 교육과정 관리라든가 데이터 수집 및 관리, 그다음에 데이터를 통한 학습 분석이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큰 그림을 국가에서 제공을 하고 민간이 개발하는 형태의 이런 협력 모델이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으로 결국 플랫폼의 중심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결국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데이터 기반의 서비스가 좀 고도화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국가 교육과정에서 제공하고 있는 성취 기준의 핵심 개념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지식자원 체계를 만들어서 그 학습 자원을 연계할 수 있는 그런 큰 그림을 좀 그려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학습 자원을 바탕으로 해서 그 개인별 맞춤 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사실 그 좀 요번 원격 수업 기간 중에 이학습터나 그런 걸 굉장히 사실 저희들이 오래전부터 뭐 10여 년 이상 저희들이 개발한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모든 선생님들이 사용하는 이런 장이 열리니까 좀 굉장히 많은 부족함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 무엇보다 그렇다면 서비스의 앞으로의 핵심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맞춤학습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결국 서비스의 핵심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 현재 선생님들께서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하고 계신데 그 미래형 교과서 유통체제와 관련해서 현재 그 저희 원에서 정책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데 그 컨텐츠의 좀 다양한 활용 그리고 선생님들이 직접 그 컨텐츠들을 뭐 제작을 하면 제작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다양한 컨텐츠를 그 선생님들의 컴퓨터에서 그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저희들이 좀 구상을 하고 있는데 그 컨텐츠를 다양한 컨텐츠들 공급자들이 공급을 하고 이러한 컨텐츠들을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좀 자유롭게 보다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좀 현재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아마 올해 연말쯤 연구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뉴딜이란 말을 요새 굉장히 많이 씁니다. 저희가 그 뉴딜이라고 하면 결국 한글로 해석하면 새로운 거래인데 거래는 그 상호 프로토콜이잖아요. 그래서 그 저희들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교육의 미래를 좀 그려볼까라고 했을 때 그 뉴딜이라고 하면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좀 근본적으로 좀 짚어보고 좀 사회나 교육이 좀 근본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게 뉴딜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단지 뭐 경제적 측면에서 뉴딜이 아니라 교육 그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육계에 대해서도 좀 새로운 관행이나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체제를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뭐 디지털 기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적절하게 접목되느냐에 대해서는 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앞으로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